콘트라스트의 디스퍼전 패턴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펜 프로시저는 저희 신경외과에서도 좀 하는 프로시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예후를 좋게 하기 위한 노력과 그 예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디스퍼전 패턴을 그 뒤쪽에 C펜과 L펜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수술이냐 아니냐 그 장단점은 참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페이션트 환자들의 니즈가 되게 너무나 그 고려해야 될 것들이 좀 커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그 니즈에 맞게 이제 컨저버티브하고 리버서블하고 레스 인베시브하고 운두도 없고 미니멀 페리뉴럴 스트럭처 데미지가 있고 얼리 리커버리를 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선호도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때 이 펜의 위치는 약간 애매한데 흔히 말하는 가성비, 가격 대비 치료 효과를 따지자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또 펜 자체에 그런 고유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적응증, 그리고 차별화할 수 있는 치료, 그래서 그 치료에 대한 예후를 어떻게 높일까라는 것이 저희 서전들, 그다음에 프로시저 하는 선생님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펜 뉴로플라티는 이제 라츠 박사 뉴로라이시스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에피듀럴 리전의 어드이지오 라이시스를 미니멀한 인베시브 테크닉을 이용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드이지는 스파이널 서저리 이후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나 러브루트 이리테이션 등이 또한 그 어드이전을 유발하게 되고요. 이 어드이전들은 결국 러브를 이리테이션해서 컨티니어스하게 뉴로패식 페인을 만든다는 개념. 그래서 이런 어드이전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하는 치료가 뉴로플라스티가 되겠습니다. 뉴로플라스티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하는 것은 패솔로지 레전에 직접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쪽에 라지 볼륨 인젝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말 셀라인이나 로컬 아네스테식스, 덱사나 하이로니다즈 하이퍼토닉 셀라인들을 이용해서 에피듀랄 스페이스를 접근을 하게 되고요. 결국 그런 어드이지오 라이시스는 그 라지 볼륨 인젝션에 의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에서 발생되는 효과, 그 다음에 인젝테이트에 의한 파마콜로직 이펙트가 이런 뉴로플라티의 주된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비컬 에피듀럴 블록을 인터라미나로 어프로치 할 때 우리가 패솔로직 레전으로 같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뉴로플라스틱 카테터를 이용하면 좀 더 셀렉션을 할 수 있고 또 안쪽에서 바깥으로 워시아웃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인터라미나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볼륨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밖에서 쏴주는 것보다 셀렉션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셀렉티브 루트 블록의 효과를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을 갖고 생각을 하고 치료하게 되고, 에피듀럴 스페이스의 흔한 접근은 트랜스포라미나 에피듀럴 스테로이드 인젝에서도 뉴로플라티를 통한다면 패솔로직 디스크, 레트로 디스크와 러프트를 바로 들어가서 위아래 루트 블록을 한꺼번에 충분한 볼륨을 주면서 또한 안쪽에서 바깥으로의 워시아웃은 환자의 컨디션, 환자와 좀 더 대화를 하면서 그 통증 양상을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라지 볼륨을 편안하게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치료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까 항상 이 뉴로플라티가 논란에 서 있는 것이 좀 비용 대비 효과이기도 할 건데요. 그래서 럼바 HMP에서 펜과 트랜스포런 에피듀럴 스테로이드 인젝에 대한 비교의 에피카시를 봤을 때는 둘 다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지하고 코스트 이펙티브한 치료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고요. 하지만 그래서 루트 블록의 효과가 없었을 때 뉴로플라티를 선택하자 했었을 때 또 우리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루트 블록의 효과가 여러 번 해도 효과가 없는데 뉴로플라스티 한다고 환자가 들인 비용만큼 만족도를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에피듀럴 스페이스의 이제 어드이전을 본다면 이건 이제 에피듀럴 스콥을 이용해서 본 건데, 듀랄색과 인터버테블 디스크로 들어갔을 때 어드이전이 이게 페리디스칼로 얇은 어드이전이나 염증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파이브로틱 티슈가 굉장히 두꺼운 경우도 있고요. 이건 바이보탈 엔도스코피 뷰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에피듀럴 스페이스에 엄청난 어드이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어드이전을 진짜 카테터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라츠 박사 논문에서는 이런 필링 디펙트, 어드이전 컴프레션에 의한 필링 디펙트를 카테터로 해결을 한다. 그 필링 디펙트를 없애는 게 뉴로플라스티의 목적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디스크가 있어서 안쪽으로 포라미나 라테럴 레서스 뒤쪽을 디스크가 막고 있었을 때 우리 카테터로 열심히 치료를 하게 되면 필링 디펙트를 해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뒤쪽으로 디스크가 컴프레션이 메카니컬하게 너무 심했을 경우에는 실제 필링 디펙트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이 필링 디펙트가 지속되더라도 효과가, 환자는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말 그대로 필링 디펙트가 해소되지 않았더니 환자도 안 좋아졌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치료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을 하면서 신중히 선택 어프로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무작정 쑤시게 되면 컴플리케이션을 당연히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이제 대부분 에피듀럴 스페이스에 이제 블리딩, 게다가 이런 압력이 높은 경우는 앵골지드 베인들이 많기 때문에 블리딩이 조장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들팁에 휘어지거나 또 듀라 펑처, 듀라 페널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서브듀랄 인서션이나 카테터가 찢어지거나 여러 가지 효과. 또한 그거는 또 그나마 또 다행인데, 환자가 만약에 이제 넘니스를 넘어서서 바울이나 블레더 디스펑션이나 뉴로즈 심통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재앙적인 그 결과는 환자 서전들이 굉장히 좀 힘든 경과를 맞게 되기 때문에 어디서 멈출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얻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낙경 교수님께서 잘 이 패턴을 말씀해 주셔서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가겠는데요. 카테터가 서브듀랄로 인젝션이 됐었을 때는 듀라섹이 포라미널 바깥쪽으로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노멀 에피듀라그램에서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아웃플로우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서브듀랄일 때는 파이프 라이크 리니어하게 그 패턴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서브듀랄일 때는 이렇게 덴스한 콘트라스트가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트라세칼일 때는 이렇게 플루이드 레벨이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엘로그램처럼 마이엘로그램 콘트라스트 필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히나 이런 인트라세칼에서 조용히 잘 되네 하고 카테터를 많이 넣게 되면 결국엔 듀라섹을 쫙 찢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조심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카테터나 이제 니들 어프로치 할 때 특히 서비컬 레전에서는 코드가 바로 있기 때문에 이게 코드를 직접적으로 찌른다든지 이렇게 찔렀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면 다행인데, 뉴로프로식 페인이 남거나 혹은 이렇게 코드를 찌른 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인젝션을 해버렸을 때 그럼 좀 돌이킬 수 없는 좀 손상이 있을 수 있게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피듀랄 스페이스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인골주드 베인이나 다른 아테리를 건드려서 생기는 헤마토마,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노악 같은 만연하게 그 안티코알론트 복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시펜 이후에 에피듀랄 헤마토마 때문에 파라플리지아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스파이널 코드 인젝이나 스파이널 코드 임팍션, 그 다음에 서브듀랄 헤마토마 때문에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인트라바스큘라 인젝에서는 우리가 블러드에서 갑자기 그 혈관으로 갑자기 조영제가 빠져버리는 플래시백이나 블러드 아스피레이션을 항상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대부분의 큰 문제는 없지만 파티큘라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생기는 그 부작용 컴플리케이션을 항상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항상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로플라티를 시행하면서 정말 외로운 길을 걸어야 되고, 효과가 좋은 건 당연한 거고 효과가 없거나 혹은 이런 컴플리케이션을 만났을 때 외로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보고 어떻게 치료할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런 뉴로플라스티의 어디지오 라이시스를 조심히 시행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컨트라스트 패턴을 보이면 이게 예후가 좀 좋을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많이 퍼지면 예후가 좀 더 좋다는 얘기인데, 그걸 좀 길게 풀어 써봤습니다. 그래서 뉴로플라스티 이후에 어디지오 라이시스를 한 이후에 컨트라스트 패턴을 한번 봐보자. 그게 예후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걸 5개로 나눠서 처음에 이제 뉴로플라스티 하고 컨트라스트가 가운데 모여 있는 거, 그 다음에 메디알 페디클로, 그거 그레이드 1이라고 하고요. 그레이드 2는 페디칼 안쪽, 그레이드 3는 페디칼로 좀 넘어가고, 그레이드 4는 페디칼 바깥쪽까지, 그레이드 5는 충분히 루트 따라서 바깥으로 내려가는 것을 또 그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78명의 환자분들을 스터디를 진행했을 때 약 1년 팔로우업을 했고요. 그랬을 때 어느 다른 뉴로플라스틱 결과처럼 136, 12개월에 걸쳐서 페인 바스 스코어 내려가고 ODI, SF, 12 그 통증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세밀화돼서 그 조영제가 인트라 캐널 안에 있느냐,
그다음에 익스트라 포라미널로 익스텐트 되느냐를 좀 나눠봤더니 익스트라 캐널로 익스트라 포라미널 컨트라스트 스프레딩이 되는 그룹에서 오디안 SF12가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더 개선되는 것으로 보였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레이드에 따라서 안쪽에서 그레이드 5까지 그 익스트라 포라미널과 충분하게 퍼졌을 때 충분하게 퍼질수록 바스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삶의 질이 개선되더라 하는 어쩌면 조금 당연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라미널 바깥쪽으로 카테터를 항상 셀렉션 하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벤트럴 스페이스의 패솔로지 레전이 더 많기 때문에 벤트럴 어프로치 플러스 익스트라 포라미널 어프로치를 한다면 더 많은 양의 볼륨들을 환자 컨디션 봐가면서 많이 주고 많이 씻어낼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테터를 셀렉션을 하고 위치를 한번 보고 벤트럴 스페이스에서 약물을 충분하게 흘러내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제 라이시스를 안과 바깥으로 움직이면서 조금 더 환자 컨디션 봐가면서 하면 조금 더 좋은 예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루트 블록을 할 때도 4, 5 레전이면 4와 5를 동일하게 카테터 어프로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이거는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컨트라스트 런오프라고 해서 시펜에서 시행된 건데요. 이 논문에서 말한 컨트라스트 런오프는 뭐냐면 그 컨트라스트가 뉴럴 포라미널에서 바깥으로 얼마나 빠져나가는 그 조영제 패턴을 컨트라스트 런오프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트 런오프가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느냐 아니면 안에만 모여 있느냐 라는 거를 스터디를 진행을 해봤더니 이렇게 컨트라스트 런오프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성공률이 훨씬 높더라. 그 다음에 포라미널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에서의 컨트라스트 런오프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성공률이 높은 걸로 되어 있었고 컨트라스트 런오프와 그 다음에 석세풀 에피듀랄 뉴로플라스티의 성공률을 이렇게 프레딕션하는 걸 봤을 때 ODI에서도 이렇게 크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논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뉴로플라스티 시행을 할 때도 루트를 셀렉션하고 바깥쪽에서 컨트라스트 런오프를 만들어내면서 치료를 하면 환자도 실제 예후에서도 좋은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루트로 병변으로 접근을 했을 때 카테터를 이용해서 조심히 루트를 셀렉션하고 에피듀랄 스페이스부터 약물을 집어넣으면서 확실하게 루트로 바깥으로 안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면서 환자의 컨디션을 본다면 우리가 그냥 에피듀랄 스페이스의 작은 볼륨보다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그리고 환자의 예후도 좀 더 개선되는 것을 임상에서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컨트라스트 디스퍼스 패턴은 그 펜 프로시저 이후에 클리니컬 아웃컴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인자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파이널 에피듀랄 그럼이 충분하게 바깥쪽으로 넘어가거나 어드히저 라이시스를 통해서 필링 디펠트를 개선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를 더 좋게 같은 뉴로플라스티를 하더라도 환자의 예후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익스트라 포라미널 컨트라스트 스프레딩 익스트라 포라미널로 컨트라스트 스프레딩 패턴을 펜에서 유도를 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면 조금 더 좋은 예후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김낙환 이렇게 교수님. 조영제가 들어가서 퍼질 수가 있는지 제가 초심자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인트라세칼로 특히 펜 프로시저 인트라세칼은 대부분 카테터가 듀라를 뚫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내가 갑자기 무중력 공간에 들어온 것처럼 카테터의 저항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어느 정도의 저항감을 가지고 프로시저를 해야 내가 에피듀랄 스페이스에 적어도 있구나로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처음에 카우달에서 들어갔을 때부터 페네트레이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내가 시술하는데 카테터 팁이 갑자기 너무 편안하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잠깐 멈춰 봐야 될 것 같고 저항감에서는 그 인트라세칼이 훨씬 작기 때문에 그 느낌, 너무 편안한 느낌은 이게 내가 잘못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